일본에서는 현대화폐 이론이 아직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 상환을 위한 통화 발행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빚을 내도 재정 파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택된다면 경제를 파괴하는 가장 해악이 큰 이론이 됩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4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메커니즘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스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금융시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돈이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대화폐 이론은 현대에서는 돈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경제를 파괴하는 이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현실 정책으로 적용했을 경우 3가지 해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지출 내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요동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는 그 파괴적인 피해를 극한까지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악인 재정 지출 내용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명한 지출이 기본 바탕이 되겠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파멸할 것 같은 사회를 구하는 재정 출동은 물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MMT는 논란엔 개입하지 않고 재정 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만 말합니다. MMT 이론을 주장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은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이상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듭니다. 모든 사람을 이상적인 상태까지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출에도 한도가 있고 비용과 효율 면에서 타당한 수준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MMT론자들은 막무가내로 지출을 늘리는 건 위험하다고 하면 그들은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다면 점차 확대해도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 지출 확대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점은 특히 일본의 MMT 지지자에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일본이라면 언제든지 돈을 찍어내도 좋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조만간 폭등할 징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시다 총리는 아베노믹스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MMT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더 이상 돈을 찍어내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악으로 꼽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재정 지출의 적절한 규모를 MMT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이상으로 경제를 괴멸적으로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지출을 끝까지 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넘지 않는 한 재정 지출을 계속한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민간 투자가 큰 폭으로 축소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민간 경제의 활력과 경제 성장력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 경제는 장기적인 대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재 세계 경제는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 최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금리를 유지한 채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계속하게 되면 민간 투자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봤자 받아낼 민간 경제 주체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래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도 삼가고 돈이 될지 모르는 투자를 위한 자금도 이율이 아무리 0%라도 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비정상적인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 민간에 돌아가는 자금이 고갈되고 민간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금리는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투자는 대규모 재정이 동원되기 전부터 실행되던 것조차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폭락할 것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짓눌렀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경제도 미래 시장의 불투명성이 커져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물며 인플레이션 위험과 재정 지출 급감에 따른 대불황 위험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리스크라는 현재와 장래의 균형을 이루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격, 금융시장의 최대 기능을 죽임으로써 금융시장은 대폭락, 실물경제도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MMT 이론을 현실 정책으로 실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이 혼란에 그치지 않고 붕괴될 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큽니다. 일본이야말로 MMT를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제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든 말든 계속 돈을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 파괴적인 피해를 극한까지 크게 할 것입니다. MMT는 자본시장의 기능과 한 나라의 장기 성장력을 파괴시킵니다. 가격 메커니즘이 자본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게다가 그 대신 배분을 실시하는 주체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자본 이용의 비효율성이 계획 경제보다 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은 자본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어느 시점에서 배분할 것인가라는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MT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무시하고 회계적인 현재의 균형만을 강조함으로써 시장, 가격 메커니즘, 리스크 배분, 이자율이라는 현재와 미래의 상대적 중요성 등 이런 요소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MMT 이론을 정책으로 실행하면 경제는 괴멸하게 됩니다. MMT 이론을 주창하고 있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